네. 알게 해주시는. 아, 이 책 제목 진짜 괜찮네. 아, 이거 진짜 모르고 시작할 뻔했죠? 진짜 저는 상상도 네.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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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 한 번만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모르고 시작할 뻔했네의 저자인 창업 전문 매니저 박혜경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창업할 때 제가 가서 여쭤보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 네. 오늘 또 좋은 분 또 만났네요. 이걸 모르고 시작할 뻔했네에서 이건 뭘까요? 이거라는 것은 네.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이 어벤져스처럼 네.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집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세금, 세무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창업이라는 게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법인 사업자 말고 이제 개인 자영업자나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운영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책인가요? 당연히 다 됩니다. 아, 네. 오늘 잘 모셨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흔히 우리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네. 식당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음. 쇼핑몰, 개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다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의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고요. 세금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회보험도 일반인들은 이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부담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회보험은 뭔가요? 그럼 전 진짜 처음 들어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죠.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걔네는 세금은 아닌 거죠. 세금은 아. 아니지만 그만큼 부담이 크죠. 그리고 아. 강제로 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항상 세금 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금은 아니었던 네. 거고. 그럼 말씀해주신 종류들 중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과 좀 절세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크게 이제 나누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게 절세인 것이고 제대로 못 내게 되면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게 모르게 고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세의 영역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지만 탈세를 했어. 그럼 가산세가 붙는 거죠. 고의가 네,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중장부를 작성했다든지 이중장부는 고익겠죠? 그럼 고의겠죠.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그 10%. 네, 10% VAT. VAT라고 네.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사업자의 거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종마다 좀 다른데요. 생두를 사서 볶아서 원두를 만드시는데 네, 그거를 파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셔서 일반 소비자들도 사가지고 맞아요. 가거든요. 네. 사업자가 아니라.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 이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원두를 사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소매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 이랬을 경우 부가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은 소매업이고 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데 네. 매출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부가세에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하시는 분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이 차이 나나요? 이게 많이 차이 나죠. 한 어. 100만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도매냐 소매냐 이 차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그냥 원두를 볶아서 파는 거니까 제조업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고를 했다가는 부가세를 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 놓치기 쉬운 것들을 모르고 시작할 뻔했는데 네. 알게 해주시는. 이 책 제목 진짜 괜찮네. 아, 이거 진짜 모르고 시작할 뻔했죠? 진짜 저는 상상도 네. 못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흔히 일반 소매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신고를 안 하기 위해서 뭐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 10% 빼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참 큰 유혹이거든요. 당장 내 돈이 더 나가느냐 안 나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대상이 돼요.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이 되거든요. 네. 아니면 뭐 차감할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그리고 증빙이 없게 되면은 우선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세는 부가세라 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1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만 원의 부가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1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증빙이 없으면 100만 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부가세를 내고 증빙을 받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만 받고 장사하는 그런 가게들 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소득세 자체도 아예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소비자 대상 업종이세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 됩니다. 만약 거부했을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5% 가산세가 붙고요. 네. 재차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20% 가태료가 붙습니다. 그 금액이 꽤 크죠.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받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직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의외로 네, 이거 저희도 이제 관광지 이런 데 가면 맛집들 보면 현금만 받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인마이 포켓이네 전부 다. 좀 해야 네. 종합소득세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부가가치세는 잘 아세요. 왜냐하면 뭐 증빙을 막 찾아야 되니까.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특정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금융소득, 그리고 뭐 연금이 있다고 하면 연금소득, 그리고 뭐 기타 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세율을 다시 매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납부를 하는 세금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세금을 차감을 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고 아니면 이제 공제를 받는 것인데 그 환급을 받을 때도 내가 납부한 세금 안에서 한도로 해서 환급을 받는 거죠. 조금 알아보니까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를 하는 게 좋다? 동업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종합소득 세율 계산할 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매출 규모가 아니라 네. 내 매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 인건비, 뭐 매입대금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소득 금액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매겨지는데요. 이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6%에서 45%까지 세율이 매겨집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소득세 낼 때 10% 지방소득세도 또 내요. 그러면 42%에서 10%니까 46.2%의 세금이 그냥 절반 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고액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계약을 5대5로 하자, 우리 5대5로 나누자 하면은 이 소득 금액을 절반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구간이 15%예요. 절반씩 나누면 2,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이 나의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매겨지니까 절세가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것 네. 같아요. 공동명의하면 확실히 절세가 되는 게 맞나요? 공동명의 절세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네. 저는 공동 사업을 하면서 잘 되는 거를 아주 보기 어려웠어요. 이건 근데 조금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그 세금 중에서 왜 경품 같은 거 당첨되면 또 세금 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소득세에 포함되나요? 기타 소득인데요. 그건 네네. 분리가 세세요.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종합소득세 경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 경비라고 하면 비용인가? 뭐 저는 흔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이 발생된 게 뭐냐면 네. 우선은 사업자는 무조건 장부 기록을 해야 돼요. 사실 장부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계부를 작성해 보셨나요? 매년 가계부를 사요. 교보문고에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도 일주일 못 넘어가요. 그게 작성하는 게 어려서가 아니라 꾸준히 쓴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게 너의 수입 대비 그리고 너의 업종 대비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경비율입니다. 네. 그럼 너는 이 업종이고 네 매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구간 중에 여기니까 너는 경비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정해줬죠.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소득이 아니에요. 일례로 내가 이제 우리 보라님한테 급여를 줬단 말이죠. 만약에 500만 원을 딱 줬다 좋은데요?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 세금 신고 하신 적 있으세요? 세금 신고하시고 납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없죠. 네. 그 세금은 돈을 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인 거고 네. 돈을 받는 소득자는 세금을
뗀 나머지 돈을 이제 받는 거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적은 거구나. 네. 근데 만약에 고용자 입장에서 네. 월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약속된 거니까 네. 이 원천세를 내가 줄여가지고 조금 내 비용을 세이브하고 싶다 네. 이 얘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원천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줄이려고 하면 소득이 적어야겠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내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고 싶다. 다 비용 처리해야지, 다 경비 처리해야지, 뭐 내가 밥먹은까지 다 경비 처리해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다 비용 처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비용 처리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한 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비용 처리 자체가 안 됩니다. 백화점에서 냉장고 구입해서 뭐 200만 원 이렇게 영수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장도 작고 냉장고를 둘 만큼의 직원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백화점 가서 사셨어요. 그럼 그런 거의 기준은 네.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네. 법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는 것인데 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빅데이터 뭐 조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가사 경비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은 가사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 몇 건 얼마 해서 다 나와요. 아,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수가 많고 그런 금액이 많고 이용 건수가 많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업자로 자동차를 리스해서 좀 좋은 고가의 수입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분들. 그런 경우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업자분들께서.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올해. 세금을 낼 바에는 이 돈으로 그냥 자동차인데 그냥 사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세금 많이 날 바에는 그냥 외제차 하나 뽑지 아니면 리스 렌트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차를 샀다 라고 하면은 그 차 산 금액 전체가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5년 동안 상각이 이루어지는데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12월 달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5천만 원짜리 샀으면 5분의 1이니까 그 해에는 1,000만 원만 되는데 거기에 또 월할 상각이 돼요. 아. 12분의 1이 또 돼요. 그러면은 그 해에 발생된 비용은 적겠죠. 아. 네, 그런 것들 감안하셔야지 되는 거고 뭐 리스비,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리스비, 렌트비를 다 냈다고 해서 다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좀 직접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1인 사업을 해요. 미팅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사야 되는데 렌트를 해서 월 30짜리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이 30짜리를 전부 다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용을 다 썼다는 전제하에 다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네. 타고 사업도 가지만 네. 주말에는 가족들과 예를 들어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래도 그 30만 원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은 항상 사업. 그러니까 모든 비용의 전제 조건은 사업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네.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는 원칙대로 사는 네. 거 중요하니까 세금은 네. 항상 네. 원칙대로 하는 하지만 거니까 그거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네, 거. 네. 개인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네, 가족에 대한 것도 인건비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악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접하면서 가족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했었을 때 인건비 처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건비 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꿀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하려면은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빙입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신고 기한에 신고하시고 납부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산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20%, 부정신고 시에는 40%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신고 기한에 신고하시고 납부도 뭐 하루만 납부 안 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 아까 3%의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납부 기한에 납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전문가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책 이걸 모르고 시작할 뻔했네. 네. 반드시 정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거 한번 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책 보니까 진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꼭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네. 특히 세금 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셔가지고 네, 세금이 정말 내 매출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덜컥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 바쁘신데 네. 또 우리 긴 시간 동안 네. 뭐 저희가 너무 모르니까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근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 저도 네. 이제 시간 동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뭔지 네. 예, 대충 빼자. 정확히 뭔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